여름방학이 끝나가는 8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막내 진우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개강하면 한동안 못 뵙겠네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참 빨랐죠. 그래, 대학생활 잘하고 자주 전화하렴. 아빠도 자주 전화할게. 그렇게 막내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당신 잠깐 이야기 좀 해.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얘기? 이혼하자. 두 글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진지했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혜진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부터 생각해왔어.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24년의 결혼 생활이 담겨 있었어요. 씁쓸했죠.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혜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 못한 건 없지. 하지만 잘한 게 뭐가 있지?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팠어요. 24년간 함께한 사람의 웃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요. 우리 관계 끝난 지는 이미 10년도 넘었어. 아이들 키우느라 참고 있었던 것뿐이야. 당신도 그렇잖아. 혜진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까지 해야 해? 나도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혜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비교당하는 기분이 서글펐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말이죠. 혜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못 같았어요. 깊이 박혔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 제 말이 초라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어요. 설득력이 없다는 걸요. 잘 살았다고.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죠. 나는 지긋지긋해. 그 한마디가 24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죠. 그래서 이혼하자고. 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어요. 언제 준비한 걸까요? 재산 분할은 반반. 반반이라니. 당연하지. 24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랬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죠. 집도 팔아야겠네. 그래야지. 현금이 없으니까. 혜진이 담담했습니다. 이미 다 계산한 듯 했어요. 차가운 계산이었죠.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다 컸어. 수빈이는 취업했고 진우도 대학생이야. 혜진 말이 맞았습니다. 애들은 이제 어른이었어요. 더는 핑계가 될 수 없었죠. 그래도 충격받을 거야. 충격? 오히려 시원해할걸? 혜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웃음이 서러웠어요. 정말 그럴까 싶었죠. 맨날 싸우는 부모 보는 것보다 나을 거야. 우리가 맨날 싸웠나? 안 싸운 게 문제야. 대화도 없었잖아. 혜진의 지적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 대화가 끊겼을까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늦었어. 이미 마음이 떠났어. 혜진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끝났구나 싶었죠. 다른 사람 있어? 제 질문에 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죠. 있구나. 그래. 있어. 혜진이 당당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죠. 누구야? 알 필요 없어. 그래도 알아야지. 제가 고집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누가 내 자리를 차지했는지요. 사업하는 사람이야. 연봉 5억. 혜진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5억이라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당연하지.
혜진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게 더 아팠죠. 돈만 많으면 다야. 돈만 많은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 혜진이 비교했습니다. 저를 깎아내렸어요. 초라한 기분이었죠. 당신처럼 무능하지 않아. 무능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1년 인생이 부정당했어요. 억울했죠. 내가 그렇게 무능했나? 그래. 무능했어. 혜진이 단언했습니다. 24년의 세월을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무능이라고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무능한 거야. 자기 발전이 없었잖아. 혜진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교사도 훌륭한 직업이야. 훌륭하긴. 그냥 안정적일 뿐이지. 혜진이 비꼬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초라해졌어요. 자부심이 무너졌죠. 30년 가르쳤어.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 혜진의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제자들의 기억 정도요. 제자들이 기억해 줄 거야. 기억? 그게 밥 먹여주나? 혜진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씁쓸했죠. 그렇게 돈이 중요해? 중요하지. 당연히. 혜진이 한숨 쉬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이요. 제가 답답한 사람이 됐네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 어떻게? 가난하고 초라하게. 혜진의 말이 독했습니다. 24년을 함께한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죠. 정이라도 있지 않나? 정. 진작에 식었어. 혜진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서러웠죠.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10년이라는 시간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였나요?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왜 이제야 말해? 애들 때문에 참았지.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애들을 위해 참았다고요. 그래도 고마웠어야 할까요? 이제 진우도 20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거야? 제 말에 혜진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아니면 조소였을까요? 버리는 게 아니야. 자유를 찾는 거지. 자유라는 말이 아팠습니다. 제가 감옥이었나요? 그렇게 답답했나요? 미안해. 미안하면 깨끗이 도장 찍어. 혜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손이 떨렸죠. 지금 당장? 그래. 지금. 혜진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듯 했어요. 24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정말 끝이구나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쓰기가 망설여졌죠. 빨리 써. 혜진이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말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요. 이름을 썼습니다. 정진혁이라고요. 삐뚤빼뚤했죠.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를 묻혔어요. 빨간색이 피처럼 보였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24년이 끝나는 소리였죠. 혜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기뻐 보이기까지 했죠. 고마워. 혜진의 고맙다는 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뭐가 고마운 걸까요? 놓아준 게 고마운가요? 이제 끝이네. 그래. 끝이야. 혜진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중한 것처럼요. 자유를 얻은 증서처럼요. 집은 언제 팔까? 빨리 팔자. 다음 주부터 부동산에 내놓을게. 혜진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한 듯 했어요. 제 의견은 필요 없었죠. 어디로 이사 갈래?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지. 제 대답이 초라했습니다. 51세의 원룸이라니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나는 그 사람이랑 살 거야. 혜진의 말이 아팠습니다. 벌써 동거 계획까지 세웠군요. 준비가 철저했어요. 행복하길 바라. 제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할 말이 없었죠. 당신도 잘 살아.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쉽게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갈 거야. 오늘? 그래.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올게. 혜진이 단호했습니다. 하루도 더 있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서글펐죠. 혜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갔어요. 정말 가는구나 싶었죠. 애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혜진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가지려 했어요. 그래도 뭐라 할 수 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이 사라졌어요. 집이 텅 빈 것 같았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졌죠. 이게 현실인가?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저 멍했죠.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올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죠. 15억에 팔렸습니다. 서울 강남은 아니지만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래도 시세보다는 낮았죠.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혜진이 재촉했거든요. 현금이 급하다고 했죠. 7억 5천을 혜진에게 줬습니다. 정확히 반이었어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 잘 쓸게. 혜진이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씁쓸했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가요?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3억짜리 빌라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했어요. 24년의 흔적을 상자에 담았죠.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요. 사진 속 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아프네요. 앨범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추억이니까요. 아빠, 도와드릴까요? 진우가 왔습니다. 방학이 끝났지만 이사를 도우러 왔어요. 고마운 아들이었죠. 괜찮아. 아빠가 할게. 그래도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진우가 상자를 들었습니다. 든든했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엄마랑 정말 이혼한 거예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군요. 혜진이 말했나 봐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나쁜 거죠. 진우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혜진을 욕하게 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죠? 다른 남자 때문이잖아요. 진우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구나요.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죠. 그래도 엄마야. 미워하지 마.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져요. 진우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지는 거요.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죠. 이게 다예요? 이삿짐 아저씨도 놀랐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그래도 깨끗했죠. 짐을 풀었습니다. 금세 끝났어요. 썰렁했죠. 아빠, 괜찮아요? 진우가 걱정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빠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괜찮아.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외로웠죠. 진우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정말 혼자가 됐네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죠.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필요했어요. 정막이 무서웠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이제 이곳이 집인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어요. 혜진이 자던 자리가 텅 비었죠. 정말 끝났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24년이 끝났어요. 허무했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했어요. 아이들도 그대로였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이혼했다는 소문이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어요.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지만요. 수업을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이들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죠.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했어요. 다 느끼는구나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변명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피곤했어요. 영혼이 지쳤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죠.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장 보는 게 어색했어요. 뭘 사야 할지 몰랐죠.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초라한 장바구니였죠. 계산을 했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또 라면이네요. 먹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죠. 이게 내 인생인가. 이 나이에 혼자 라면 먹는 신세라니요. 처량했어요. 한심했죠. 전화가 왔습니다. 딸 수빈이었어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죠. 아빠, 괜찮아? 그럼 괜찮지. 거짓말했습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니까요.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라면도 밥이라면 밥이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엄마가 미안하대. 수빈이 전했습니다. 혜진이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괜찮아. 엄마도 행복해야지. 아빠는? 아빠는 행복해? 수빈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한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을 뿐이죠. 아빠도 행복해. 거짓말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강한 아빠여야 했어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정막이 밀려왔죠.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죠. 음악을 들었습니다. 슬픈 노래였어요. 더 슬퍼졌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죠. 나만 불행한가.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적응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밥을 먹었어요. 출근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었어요. 깜빡 잊고 있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13년 만에 여는 거였죠.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꺼웠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았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신탁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탁이라니요. 아버지가 신탁을 하셨다고요. 자세히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죠. 수익자 정진혁.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익자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였죠. 수령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죠. 만 6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9년이 남았어요. 너무 길었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혜진이 죽어야 한다니요. 그건 바라지 않았죠. 이혼했을 때. 세 번째 조건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니요. 방금 이혼했는데요. 이혼했을 때. 다시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이혼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금고 열쇠도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은행 금고 열쇠 같았죠. 하나은행 VIP 금고. 열쇠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이었어요. VIP 금고라니 대단하네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탁사에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여보세요, 신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안심이 됐죠. 제가 수익자인데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성함과 계약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정진혁이고요. 계약번호는 2010-1847입니다.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하게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확인했습니다. 정진혁님 본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3가지 중 뭐냐고요? 이혼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죠. 이혼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요? 이혼 확인 서류와 신분증이요. 간단했습니다. 이혼 증명서와 신분증이면 됐어요. 다행이었죠.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오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입었어요. 단정하게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죠. 정진영 님이신가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갔나 봐요. 친절했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으로 안내됐어요. VIP룸이었죠.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꼼꼼히요. 확인됐습니다. 이제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통장을 건넸습니다. 떨렸어요. 정말 들어올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입금 완료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500억이 찍혀 있었죠. 500억이나 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꿈 같았죠. 네. 맞습니다. 500억 원입니다. 금고도 확인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금고실로 안내됐습니다. 지하였어요. 보안이 철저했죠. 열쇠를 꽂았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죠. 이게 뭐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증서였어요. 태산그룹 주식이었죠. 10%. 지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라니요. 태산그룹의 10%라면 어마어마한 가치였죠. 시가로 2조 원이 넘습니다. 직원이 계산해줬습니다. 2조 원이라니요. 500억도 놀랐는데 2조라니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정진영님 명의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서류가 증명했죠. 편지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진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 거겠구나. 아버지의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손글씨가 떨렸어요. 나이 드신 후 쓰신 것 같았죠. 내가 60세가 됐거나 아내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아버지가 다 예상하셨나 봅니다. 이혼까지도요. 신기했죠. 어떤 경우든 내가 힘들어졌을 때 때를 대비한 거다.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아들이 힘들어질 때를 걱정하셨군요. 눈물이 났어요. 나는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살았다고 내가 알고 있을 거다.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가난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겉모습이라니요. 그럼 진짜는 뭐였을까요? 사실 나는 대기업에 숨겨진 대주주였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농부인 줄만 알았는데요. 대주주라니요. 젊었을 때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지금의 태산그룹이 됐다. 태산그룹이라니요. 제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아버지가 창업주였다고요. 하지만 나는 뒤에서 돕기만 했다. 겉으로 나서는 건 친구가 했지. 그래서 아무도 몰랐나 봅니다. 아버지가 숨은 창업주였다는 걸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내가 이 돈을 받게 된다면 잘 사용하길 바란다. 아버지의 당부였습니다. 잘 사용하라고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탐욕 부리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돈보다 선함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법무법인 세종의 최율 변호사를 찾아가라라. 내 일을 맡겨놓았단다. 법무법인 세종 최율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있었어요. 메모했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죠. 주식은 함부로 팔지 마라.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다. 아버지의 조언이었습니다. 팔지 말라고요. 배당금만 받으라고요. 연간 배당금만으로도 넉넉하지 않겠니?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죠. 이제 나도 부자구나. 실감이 안 났습니다. 평생 가난했는데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엔 지하철을 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법무법인 세종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큰 빌딩이었죠.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었죠. 최율 변호사님 계신가요? 접수처에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보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진혁입니다. 아, 정진혁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미리 연락이 됐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표 변호사실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진영님. 최율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70대 초반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죠. 아버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모셨거든요. 20년이라니요. 그렇게 오래 일하셨구나요. 신뢰가 갔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일부러 숨기신 거죠. 가족을 보호하려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숨기셨다니요. 아버지다운 선택이었어요. 이해가 됐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2조가 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무리였죠. 우선 재산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이라니요. 맞아요. 엄청난 세금이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증여세도요? 네, 미리 다 내셨어요.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철저하셨네요. 세금까지 다 해결하시고요. 대단하세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든든했어요. 좋은 조력자를 만난 것 같았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가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이사 가야겠네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기쁘면서도 무거웠죠. 아버지, 왜 이렇게 큰 짐을 주셨어요? 2조라는 돈이 무거웠습니다. 책임감이 컸어요. 잘 써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며칠 후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집을 구하러요.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죠.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50억 정도요.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50억짜리 집을 찾는 사람이 드물었나 봐요. 아, 네.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극진해졌어요. 큰 손님이니까요. 한남동 단독주택을 봤습니다. 마당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좋았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약했습니다. 즉시 계약금을 보냈어요. 5억이었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동안 가구도 사야 했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구를 둘러봤어요. 비싼 게 많았죠. 이 소파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냈을 가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었어요. 신기했죠. 이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비싼 걸 샀으니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침대도 샀습니다. 5천만 원짜리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침대였죠.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레었어요. 새 출발 같았죠. 차도 샀습니다. 2억짜리였죠. 멋진 선택이십니다. 딜러가 칭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사는 외제차였죠. 언제 출고되나요?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꿈만 같았죠.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짐을 옮겼어요. 새 집은 넓었죠. 와, 진짜 좋네요.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아들도 놀랐어요. 이런 집은 처음이니까요. 아빠, 갑자기 이런 집을 어떻게?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셨어. 진짜요? 얼마나? 진우가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얼마라고 말해야 할까요? 꽤 많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2조라고 하면 놀랄 테니까요. 천천히 알려줘야겠어요. 대박이네요. 진우가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부자가 됐으니까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수빈도 왔습니다. 딸도 놀랐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아빠,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 집이야. 엄마는 몰라.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기가 나오니 기분이 묘했어요. 씁쓸했죠.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그렇네. 이혼했으니까. 수빈이 이해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현명한 딸이었죠. 집들이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동료 교사 몇 명이었죠. 진혁, 이게 진짜 내 집이야? 응, 그래.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아 했어요. 평범한 교사가 이런 집을 살 수 있나 싶었겠죠. 로또 맞았어? 비슷한 거지.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복잡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했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케이터링을 불렀어요. 고급 요리였죠. 음식 정말 좋네. 마음껏 먹어. 대접하는 게 기뻤습니다. 베푸는 기쁨이었어요. 돈이 있으니 가능했죠. 집들이가 끝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넓은 집이 조용했죠. 혼자 사는 건 여전하네. 큰 집이지만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은 그대로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죠. 와인을 마셨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어요. 쓸쓸했죠. 돈이 다가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벤츠를 몰고요. 학교에 도착했어요. 저 차 누구 거야? 선생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벤츠가 눈에 띄었나 봐요. 학교에서 보기 드문 차니까요. 내 차야. 진짜? 너 차?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아 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 샀어. 대단하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자랑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수업을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이들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부자가 됐다는 걸요.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표정에 나타났나 봐요. 숨길 수 없었죠. 그래, 그런가. 네, 웃고 계세요. 맞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새 시작이 기뻐서였죠.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교무실 선생님들 것도 사왔어요. 비싼 커피였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쏘는 거야. 선생님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기뻤어요. 나눔의 기쁨이었죠. 퇴근 후 서점에 갔습니다. 책을 샀어요. 예전엔 고민했을 책들이었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요. 마음껏 샀습니다. 책값 걱정 없이요.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책을 정리했어요. 서재가 채워졌죠. 이제 뭘 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었어요. 목표가 필요했죠. 교육재단을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거요.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최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해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했죠. 좋은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자금은 얼마로 하실 건가요? 100억 정도요. 최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100억이면 큰 재단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했죠. 훌륭하십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재단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직원도 뽑았어요. 체계를 갖췄죠. 어떤 학생들을 도울 건가요?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요. 제 과거 같은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교육은 희망이니까요.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0명이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울먹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해결됐으니까요. 그 모습에 뭉클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렴. 네, 꼭 그럴게요. 학생의 다짐이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이 빛났어요. 희망이 보였죠.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날 대학 동아리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모임이었어요. 가기로 했죠. 오랜만이야, 진혁아. 동기들이 반가워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세월이 느껴졌죠. 잘 지냈어? 그럭저럭.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부자 됐다고 말할 필요 없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죠. 저기 혜원이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혜원이라니요. 5년 후배였어요. 기억났죠? 김혜원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후배였어요. 인기가 많진 않았지만 사랑스런 후배였죠. 선배님? 혜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반가워했어요. 여전히 총명했어요. 혜원아,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반가웠죠.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래요. 선배님은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어요. 옛날 생각이 났죠. 결혼했어? 했었죠. 이혼했어요. 혜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했다니요. 저처럼요. 나도 이혼했어. 아, 그러셨구나.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요. 언제 이혼했어? 4년 전이요. 선배님은요? 한 달 전. 아, 얼마 안 됐네요. 혜원이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위로하는 눈빛이었어요. 고마웠죠.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혜원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커피라도 한잔 할까? 좋아요. 동창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혜원이 이혼 사유를 말했습니다. 바람이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해외 근무 중에 현지 여자를 만났대요. 나쁜 놈이네. 그러게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원이 한숨 쉬었습니다. 아직도 아픈 것 같았어요. 상처가 깊었나 봐요. 선배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아내가 원했어. 내가 무능하대. 무능하다고요? 선배님이? 혜원이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높이 평가했나 봐요. 교사 월급으로는 부족했나 봐. 그게 무능한 건가요? 교사는 훌륭한 직업인데. 혜원이 편들어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인걸요.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쁜 미소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엔 식사해요. 그래, 그러자.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원 생각이 났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죠. 다시 만나니 좋네. 며칠 후 혜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흔쾌히 승낙했죠. 뭐 먹고 싶어? 선배가 정해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특별한 곳이었죠. 와, 여기 비싼 곳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혜원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대접하고 싶었으니까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화가 즐거웠죠. 요즘 뭐 해? 번역 일해요. 혜원이 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영문학과 출신이었어요. 실력이 좋았죠. 일은 많아? 그럭저럭요.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혜원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쉬웠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별거 아니야. 혜원이 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외로웠어요. 혜원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이었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아빠 엄마가 사기당했대. 뭐? 놀랐습니다. 혜진이 사기를 당했다니요. 무슨 일일까요? 그 사업가가 사기꾼이었대. 돈 다 날렸대요. 충격이었습니다. 7억 5천을 다 날렸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요? 엄마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걱정됐나 봐요. 당연했죠. 내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죠. 드디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생기가 없었죠. 어디야? 왜? 딸이 걱정하잖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절망이 느껴졌죠. 나 망했어. 알아. 들었어. 비웃으러 전화했어?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어적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아니야. 도와주려고. 필요 없어. 혜진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짓 강함이었죠. 어디서 자? 찜질방. 찜질방이라니요. 안쓰러웠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빌라가 있어. 거기서 지내. 싫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자. 혜진이 침묵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요. 월세는 내가 낼게. 왜? 애들 엄마니까. 그 이유면 충분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걱정하는 게 싫었어요. 아빠 역할이었죠. 빌라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이었어요. 깨끗한 곳이었죠. 여기야. 열쇠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이니까요. 생활비도 필요하면 말해. 그건 됐어. 혜진이 고개 저었습니다. 너는 받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이해했죠. 일자리 구할 거야. 무슨 일? 편의점이라도. 51세의 편의점 알바라니요. 혜진의 추락이 컸어요. 안타까웠죠. 그래도 편의점은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혜진이 결연했습니다. 살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다행이었죠. 며칠 후 혜진이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야간 알바였어요. 힘들 텐데요. 엄마 괜찮대? 수빈이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딸이니까요. 괜찮을 거야. 강한 사람이니까. 아빠가 도와줘서 고마워. 수빈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기뻤죠. 당연한 거지. 그래도 이혼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말이 씁쓸했습니다. 이혼했지만 가족이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요. 혜진에게 매달 25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생활비였어요. 거절했지만 강제로 보냈죠. 필요 없다니까. 애들 밥값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혜진이 수긍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면 받겠다는 거였어요. 모성이었죠. 한편 혜원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어요. 자연스러웠죠. 선배, 오늘 뭐 해요? 별일 없어. 왜? 대학교 도서관 가려는데 같이 가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죠. 이런 게 행복이네요. 혜원이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도서관이니까요. 그러게. 공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소박하지만 충만한 시간이었죠.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 식당이었어요. 추억의 장소였죠. 여기 아직도 있네. 맛은 그대로야. 학생 때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어요. 반가웠죠. 선배, 학생 때 생각나요. 그때가 좋았지. 지금도 좋아요. 혜원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좋았어요. 혜원과 함께라서요.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혜원도 골프를 쳤어요. 실력이 좋았죠. 와, 나이스 샷. 선배가 잘 가르쳐줘서요. 혜원이 겸손했습니다. 사실 원래 잘했어요. 운동신경이 좋았죠.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쉬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셨어요. 완벽한 하루였죠. 선배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나도 그래. 매일 만나도 안 질릴 것 같아요. 혜원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죠. 고백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혜원과 더 가까워졌죠. 선배. 응. 저 선배 좋아해요. 혜원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놀랐어요. 예상 못했죠. 나도 좋아해. 진짜요? 진짜야. 진작부터. 혜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시 사랑을 찾은 기분이었죠.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갔어요. 즐거웠죠. 선배,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혜원과 있으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어요. 사랑이었죠. 진우와 수빈에게 혜원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예쁘고 친절하니까요. 아빠 여자친구 좋은데? 진우가 인정했습니다. 아들 승인을 받았어요. 기뻤죠. 저도 좋아요.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수빈이 솔직했습니다. 엄마와 비교하는 게 미안했지만 이해했어요. 수빈도 상처받았으니까요. 혜원이 집에 자주 왔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도왔어요. 집이 따뜻해졌죠.
이제 집 같아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혜원이 있으니 집이 됐죠. 같이 살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원이 놀랐어요. 갑작스러웠나 봐요. 너무 빠른가? 아니요. 좋아요. 혜원이 수락했습니다. 기뻤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혜원이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소박한 사람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재단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장학생이 늘었어요. 10명이 됐죠. 이사장님, 학생들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직원이 전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죠. 더 많이 도와야죠. 네, 그러세요. 재단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사업도 시작했어요. 무료 학원을 만들었죠.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어요. 혜원이 지지했습니다.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재단에서요. 당신이 도와주면 든든해. 저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혜원이 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함께 일하니 더 좋았어요. 동지가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혜진을 마주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 괜찮아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죠. 돈 더 필요하면 말해. 됐어. 이것도 과분해. 혜진이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이해했죠. 고마워. 도와줘서. 별거 아니야. 혜진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궁금했나 봐요. 아니면 미안해서였을까요? 응, 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남이니까요. 잘 됐네. 행복해? 응, 행복해.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늦었죠. 나는 바보였어. 혜진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안쓰러웠죠. 지나간 일이야.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혜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미안해. 정말. 혜진이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24년 만에 진짜 사과였죠. 괜찮아. 나도 부족했으니까. 화해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혜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배려였죠.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 혜원이 차린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성이 가득했어요. 맛있었죠. 맛있어. 다행이에요. 혜원이 기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해했어요. 그게 좋았죠. 식사 후 와인을 마셨습니다. 둘이서요. 로맨틱했죠.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혜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싶어. 제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혜원이 놀랐어요. 눈이 커졌죠. 정말요? 응, 정말. 저도 하고 싶어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쁨이 폭발했어요. 포옹했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습니다. 달콤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만 초대해서요. 드레스 안 입어도 돼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드레스는 입어야죠. 아니야, 제일 예쁜 드레스 사. 비싸잖아요. 괜찮아. 특별한 날이니까. 혜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드레스를 샀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진우와 수빈이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새엄마를 좋아했으니까요.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진우가 포옹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듬직했죠. 새엄마 잘 부탁드려요. 수빈이 혜원에게 인사했습니다. 혜원이 감동했어요. 눈물이 났죠. 내가 더 잘할게. 가족이 됐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혈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이었어요. 혜원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꿈만 같아요. 혜원이 행복했습니다. 파리에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에서요. 매 순간이 완벽했죠.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믿어요. 혜원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든든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특별한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혜원이 깨워줬습니다. 따뜻한 미소로요.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됐죠. 오늘도 힘내요. 당신도. 출근길 뽀뽀를 하고 나왔습니다. 설레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요. 학교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세상이 아름다웠죠. 선생님,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티가 났나 봐요. 숨길 수 없었죠. 그래. 좋은 일이 있어서. 여자친구 생겼어요? 학생이 장난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다 아는 것 같았죠. 비밀이야.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렸어요. 순수했죠. 퇴근 후 집에 오면 혜원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집 냄새가 좋았죠. 왔어요? 응, 왔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감사했어요.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었죠. 재단도 성장했습니다. 장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교육센터도 3곳이 됐죠. 이사장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거절해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선행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요. 그래도 홍보하면 후원이 늘 텐데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제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매년 300억 배당이 들어왔으니까요. 어느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만나기로 했죠. 잘 지내? 응, 덕분에. 혜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일은 어때? 익숙해졌어. 나쁘지 않아. 혜진이 담담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죠. 그 여자 좋은 사람이야? 혜진이 혜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나 봐요. 소문이 났나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네.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혜진의 인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고마웠죠.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고마워. 그런데 이제 혼자가 편해. 혜진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혼자서도 행복을 찾은 것 같았죠. 헤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후회는 없었죠. 집에 돌아오니 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누구 만나고 왔어요? 그냥 아는 사람. 비밀이 있네요? 혜원이 장난쳤습니다. 귀여웠어요. 이런 일상이 좋았죠. 비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네, 알았어요. 혜원이 이해했습니다. 캐묻지 않았어요. 배려심이 깊었죠.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했죠. 별이 예쁘네요. 당신이 더 예뻐. 또 그런 말. 혜원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귀여웠어요. 사랑스러웠죠.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저도요. 약속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기로요. 이번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혜원과 결혼한 지 1년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여보, 나 임신했어요. 혜원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52세에 다시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혜원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2줄이었어요. 확실했죠. 와, 대박이다.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축복이었어요. 새 생명이라니요. 괜찮을까요? 나이가. 혜원이 걱정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괜찮아. 정말 기뻐. 다행이에요. 혜원을 안았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였죠. 진우와 수빈에게 알렸습니다. 동생이 생긴다고요. 놀랐지만 축하했어요. 와, 20살 차이 동생이네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이 차이가 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잘 돌봐줄게요. 수빈이 약속했습니다. 좋은 누나가 될 것 같았어요. 든든했죠. 혜원을 더 아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소중한 생명을 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너무 조심하지 마요. 그래도 혜원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모성이 빛났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어요. 다행이었죠. 아들이에요. 의사가 알려줬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희망이 어때요? 희망이.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희망이라니요. 좋은 이름이었어요. 좋아. 정희망.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정말 희망이었죠.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국에 지부가 생겼어요. 많은 아이들을 도왔죠. 이사장님, 올해 장학생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좋네요. 더 늘려야죠. 꿈이 있었습니다. 1000명을 돕는 거였어요. 가능할 것 같았죠. 예산이 괜찮으세요? 충분해요.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2조 원이 있었으니까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요. 어느 날 한 장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인사하러 왔대요. 이사장님, 덕분에 졸업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게요. 학생의 다짐이 뿌듯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이게 보람이었죠. 그래요, 꼭 그러세요. 네, 약속할게요. 학생이 떠났습니다. 씩씩했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죠. 아버지, 잘하고 있죠?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원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힘내요. 네. 혜원이 힘들어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있었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였어요. 감동이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안았어요. 작고 소중했죠. 희망아, 안녕.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순수했죠. 혜원이 웃었습니다.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엄마가 됐으니까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행복해요. 가족이 늘었습니다. 5명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생명력이 넘쳤죠. 시끄럽죠? 아니야, 좋아. 정말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게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진우와 수빈이 동생을 귀여워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했어요. 완벽했죠.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세상이 아름다웠죠. 이게 인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사랑이 최고였죠. 막내 대학 첫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멍하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매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께도, 혜원에게도, 아이들에게도요. 재단은 계속 커질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혜원과는 100년회로 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요. 이번엔 꼭 지킬 거예요. 희망이는 잘 키울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요. 선한 사람으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1세에 이혼하고 52세에 다시 시작한 이야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혜원과 함께, 가족과 함께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요.